생생한 우리 지역 소식들을 꼼꼼하게 전해드립니다. 소지연 밀착형 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영석입니다. 자, 오늘은 동네 발견이 스튜디오가 아니고요. 이렇게 네. 멋진 카페에서 3명이 아닌 둘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은 조금 다르구나, 특별하구나, 특집일까?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장소도 특별하고 출연한 사람도 특별하고, 그런데 오늘은 내용까지 특별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 되니까 좀 우리 한 해 동안 동네 발견에서 만났던 소식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게 되잖아요. 그래요. 우리 해시태그 인터뷰 있잖아요. 맞아요. 평범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해시태그 인터뷰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또 나름의 철학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만났잖아요.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시태그 인터뷰 특집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종호 씨까지 저희가 총 9분을 만났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 첫 번째 만났던 우리 주인공 기억이 나요? 기억이요? 네. 기억은 당연히 나죠. 그렇지만 순서만 조금 헷갈려요. 다 만났던 사람들이니까. 나도 그래요. 그렇죠.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 씨일 거예요? 김 씨인가요? 이 씨인가요? 일단 화면을 보면 알 것 같으니까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상을 여행처럼 살고 싶은 양상규입니다. 저는 경주에서 태어났고 경주에서 쭉 자랐지만 경주를 너무 좋아해서 경주를 떠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경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첫 시작이 서점이 됐습니다. 여기는 문학 전문 서점인데 제가 그 시를 읽다가 짧은 문장 속에서 큰 울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를 좀 좋아하게 돼서 시를 좀 좋아하고 그다음에 시를 좋아하게 되니까 또 책을 좋아하게 됐고요. 이 책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좀 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책으로 일단 서점을 시작했고 그 책들이 다 팔리고 나서 지금은 새 책들로 다 채워져 있고요.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거의 다 읽은 책들이고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책들로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만 좀 채워진 공간입니다. 저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좀 많이 위안을 받는 편이고 뭔가 책을 볼 때는 휴대폰을 좀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좀 책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한테는 약처럼 다가왔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좀 서점이랑 연관시켜서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상처받고 요즘 좀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좀 많이 같이 좀 치유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제가 좀 생각해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황리단길이라 불리는데 황리단길에 일부러 들어왔어요. 왜냐면 다른 데에 있는 많은 도시들 뭐 경리단길이나 전주나 보면은 거의 먹거리 위주로 상업화됐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가 생겨서 경주 사람으로서 너무 좋은데 이 길을 좀 오래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활동이나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더라. 그래서 다시 경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이 길을 좀 지키고자 여기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서점을 통해서 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차피 관광객들이 많으실 거니까 경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주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관광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가까이서 좀 듣고 싶어서 여기서 서점을 하게 됐습니다. 경주 가면 재미난 서점이 있더라. 그래서 경주 하면 저희 서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서점 하면 또 반대로 경주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잘 녹아드는 그런 서점을 운영하고 싶고요. 좀 뭔가 앞서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시대에 좀 잘 흐름에 맞춰갈 수 있는 서점이고 싶습니다. 책방 하면서 좋은 점은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거의 다 제가 다 읽은 책들이니까 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가장 힘든 점은 지금 제가 읽고 싶은 책도 읽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책을 읽을 시간이 그전보다 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못 읽고 있는 게 눈앞에 두고도 못 읽고 있는 게 너무 슬퍼요. 좀 싫어하는 경향의 손님들은 약간
약간 좀 책을 너무 함부로 다루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뭐 이렇게 드르륵 보고 그냥 툭툭 던지고 뭐 이렇게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괜찮은데 책을 힘들게 하는 건 좀 너무 못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주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작의 형태가 이 작은 서점이 있지만 이 서점을 발판으로 더 많은 모임도 가지고 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경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경주가 발전해야 될지, 그리고 경주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뭐 대화의 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확장시켜서 앞으로 뭐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뭐 그러면 시의원에서 뭐 하나 해봐라 뭐 이렇게 장난으로 말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경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뭐 어떤 형태로든 다 감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커피로 아름다움을 만들고 싶은 정동욱이라고 합니다. I found a love for me. Darling, just dive right in. Follow my lead. Well, I found a girl. 원래 직업은 직업 군인이었고요. 공군 중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8년 10개월 정도 근무했었고요. 커피는 원래 좋아했습니다. 차도 좋아했고. 그래서 단골 커피집들 찾아다니면서 커피 마시고 사장님한테 어떻게 내리면 맛있냐 여쭤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이나 부산, 울산 같은 지역들 다니면서 그때 당시 유명하다고 하던 집들 다니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커피 만드는 사람 있는 저 바 안에 내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했고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만든 가치로 내가 보상도 받고 책임도 지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전역을 결심하고 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구에서 커피를 시작했고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제가 태어나지 않은 곳에서 커피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원래 경주라는 도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왔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여러 지역들을 찾아보다가 경주 봉황대 앞에 왔는데 시청이 이전하면서 이미 상권이 거의 붕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가게도 다 닫혀 있었고 봉황대 앞에 서서 봉황대 한번 바라보고 가게 한번 바라보고 하니까 여기선 장사 안 돼도 그냥 내가 여기서 커피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에 거기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그 다음에 포항, 경산, 부산 이렇게 저희 매장들이 있고요. 대부분 저희 커피가 좋아서 단골 손님이셨던 분들이 나도 저거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같이 하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희 집단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계약서가 있는 일반 프랜차이즈 형태도 아니고 또 어떤 유사한 형태의 어떤 모델을 대입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해봐서 나온 단어가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같은 같은 좋은 커피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어떤 마음들이 같으신 분들의 모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운영되어지는 형태는 딱히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계약 관계나 어떤 그런 게 거의 없고 그냥 같이 이렇게 좋은 커피 해나가자는 마음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던 거고요. 현재 형태를 보면 경주 황성동 사장님은 밀크티 메뉴를 개발하셔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지점들이 나누고 있고 저희 매장 직원분은 또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이라 그런 분이 메뉴라든지 어떤 저희 디자인 작업을 같이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서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더 개발해가고 발전시켜가는 구조 그런 구조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장을 창업하시려고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은 커피 한 잔 올려놓고 책 보면서 음악 듣는 낭만적이고 우아한 직업은 아니다. 고된 육체 노동과 말하자면 주방 일이거든요. 그래서 꽤 힘든 일이고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조차 자유롭지 않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직업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커피를 만드는 일은 로스팅도 그렇고 커피 추출도 그렇고 굉장히 섬세한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한 잔 내릴 때 사용하는 원두의 양을 0.5g만 달라져도 그 양이 커피 맛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커피를 만드실 수 있고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과적인 부분들, 좀 수학적이고 이런 쪽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커피를 더 잘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커피를 푸는 과정은 어떤 언어로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비유할 것인가 라는 어떤 문학적인, 다분히 문학적인 관점에서 또 설명되어지는 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피 하시는 분들은 좀 양쪽의 어떤 재능을 모두 갖추고 계신 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학교는 국문과를 나왔었고요. 실제로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여전히 글을 쓰는 일을 열심히 해보고 싶고 또 하고 있는 중이고요.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이 커피에서 드는 느낌과 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보면 여기는 뭐 사과산이, 말산이, 클로로제닉산이 얼마나 분해가 되었느냐, 농도는 몇 %냐, TDS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커피를 먹었을 때 아름다운 어떤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떠오른다든지 혹은 그랜드 피아노가 웅장한 어떤 연주곡을 연주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어떤 드는 느낌이나 인상을 이미지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들이 더 이 커피에 대한 어떤 느낌을 인식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을 쓰고 싶었고 커피를 좀 좋은 글로 표현하고 싶었던 욕심이 처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커피는 뭘까? 사실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로스팅이든 추출이든 참 마음에 든다 라고 느끼는 순간 뭔가 결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매진하고 매달려야 하는 어떤 그런 대상의 커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피가 좀 더 잘하고 싶어요. 더 맛있고 더 아름다운 커피, 그게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I don't wanna steal your freedom. I don't wanna change your mind. I don't have to make you love me. I just wanna take your time. I don't have to meet your mother. We don't have to cross that line. I don't wanna steal your covers. I just wanna take your time. 경주에서 만난 분들이었습니다. 양상규 씨와 정동욱 씨, 양 씨였네요. 네, 양 씨입니다. 김 씨 아닙니다. 네. 자, 서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이었는데요. 두 분이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어요? 소소한 일상이 좀 닮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소소한 일상,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발견과도 딱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은 책, 또 한쪽은 커피하면 얼마나 좋은 조합이겠어요. 분위기 있죠? 네. 이렇게요, 좀 차분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다음에는 좀 역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멋짐이 폭발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네. 보디빌더와 서퍼의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서 가장 몸이 좋은 30대 배병국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현재 13년차 보디빌더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 포항에서 PT샵을 운영하고 있는 퍼스널 트레이너 배병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학교 시절 때 합기도를 시작하였었는데 그 당시 관원 중에 몸이 상당히 좋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이제 몸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헬스클럽을 등록하게 돼서 고등학교 때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보디빌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 후 23살 때부터 선수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 체형은 이제 상하체가 약간 불균형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 상체가 조금 빈약하고 하체는 조금 통통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보디빌딩에 크게 적합한 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통해서 어깨 근육과 가슴 근육, 등 근육들을 많이 발달시키고 조화로운 몸을 만들고 균형미를 갖춰서 지금 이제 출전하게 되면 균형미가 좋다라는 말을 이제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이라는 이 운동 자체가
우락부락하게 몸을 만들고 하는 그런 운동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단점을 커버하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나가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디빌딩의 매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훈련에 열중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변화하는 정직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음식 조절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병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오르지만 그 이상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제된 식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상당히 힘들지만 변화되는 몸을 보면서 자신감을 찾아가고 또 자기가 만족하는 몸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정직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라는 건 자체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성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노력하신다면 누구든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실패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제 중간에 포기를 했는 사람들이죠. 끝까지 간다면 누구든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몸은 이제 기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체질 개선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행여 비만자들이 살을 빼서 내가 원하는 체중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체중에서 최소 못해도 6개월 정도는 유지를 해야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요요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 몸을 만드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유지기가 한 뭐 6개월 정도, 최소 못해도 1년 정도는 몸을 좀 가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운동을 찾아서 하고 식습관을 이제 찾아서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초창기 목표가 미스터 경북 그랑프리 타이틀을 획득하는 거였었고, 이제 그 타이틀 획득을 하고 또 개인 체육관을 가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를 다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은 그것이었었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저를 소개할 때 포항에서 몸이 제일 좋은 30대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저와 비슷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포항에도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재능을 좀 기부하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Give me your attention, baby. I gotta tell you a little something about yourself. You're wonderful, flawless, ooh, you a sexy lady. But you walk around here like you wanna be someone else. Ooh, whoa. I know that you don't know it, but you're fine, so fine, fine, so fine. 안녕하세요. 자연과 파도를 사랑하는 서퍼 최찬영입니다. 한 10년 전이었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학교도 다니고 이제 레저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점에서 저와 친했던 형님이 이제 서핑보드를 한 개씩 이렇게 수입을 하고 하셨던 그 샵에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핑을 접하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알려주는 커리큘럼도 하나도 없이 그냥 보드 하나, 슈트만 입고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활동으로 서핑을 시작했었는데, 현재 와서는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서핑 쪽으로 서핑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고 서핑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제가 이전에 서핑샵을 하기 이전에는 제가 스킨 스쿠버 강사가 본 직업이었었습니다. 자격증으로 치면 이제 산업 잠수 기능사를 보유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지인의 일을 도와드린다고 포항에 올라와서 산업 잠수 일을 도와주는 시점에 스쿠버랑 서핑이랑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파도가 치는 날은 서핑을 할 수 있고, 파도 안 치는 날은 제가 이제 산업잠수 기능사 일을 또 할 수가 있었었고, 그러면서 포항에 올라오게 됐는데 아마 가을 때였을 거예요. 한 10월 달 정도 됐었던 가을이었었는데 그 파도에 홀딱 반하게 된 거죠. 정말 제가 영상으로만 봤던 그런 외국에서의 파도가 크게 밀려 들어와가지고, 파도의 길이라고 하는데 파도의 길이 일정하게 쭉 이렇게 부서지는 파도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양양, 서해까지 전부 다 다녀봤었는데 서핑을 이 포항 앞바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파도의 컬과 힘과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서 아, 한국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라고 느끼고 매력에 한번 빠지게 된 거죠. When the sun comes up, that's when I get the feeling. Girl, your future is mine.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서핑은 출구 없는 미로라고 생각을 해요. 미로에 들어갔는데 뭐 여기저기 다 들어가게 되고 어떤 길은 직진이고 어떤 길은 꺾여질 길이고 그 안에서의 그 뭔가를 찾아냈었을 때 그 즐거움 그리고 이 삶에 빠져서 즐기는 이 여유로움도 없지 않아요. 그 파도를 타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 느낌을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타보진 않았지만 구름에 떠있는 느낌이랄까. 네. 파도의 경사면을 타고 옆으로 쭉 달려가게 되면 파도의 경사가 나를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 면을 타고 지나갈 때 그 짜릿함, 구름에 떠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스피드감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죠. 파도를 보고 나는 이제 안방 와서 이런 서프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었었고요. 처음에는 정말 이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이런 마음 때문에 순전히 포항에 같이 서핑을 타시는 몇몇 분들 정말 바다에 뭐 4-5분밖에 없었거든요. 다 해도 처음에는 아지트처럼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네. 아지트를 하는 건 좋은데 네. 이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적으로는 사실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위험했었죠. 네. 많이 위험했는데 서핑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이제 자금적인 문제라든지 당연히 조금 부딪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막 너무 이렇게 큰 돈을 벌어서 나는 멋진 차와 멋진 집에서 살아야지 이것보다는 자연에서 좋은 파도를 타고 이 바다에서의 삶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시청자 대표님에게 파도란 네. 어떤 것입니까? 파도는 저한테 있어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큰 파도가 와가지고 이제 물에서 휘말리면서 힘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주 깨끗한 파도가 와서 너무 즐겁게 타는 날도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힘든 경험도 할 수 있고 즐거운 경험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정해주는 그런 라이프. 그래서 서핑은 저한테 있어서 삶인 것 같습니다. You left me all alone, hoping that I could recover from the pain of it all. But now I thank you for being the one to break my heart, for being the one to leave me all alone. 'Cause you made room for someone who really loves me. Now when I think of you, I'm feeling no regrets. 'Cause when you walked away, you made room for the best. 네, 보디빌더 배병국님 그리고 서퍼 최찬용님의 해시태그 인터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역시 운동하는 남자는 오라요 오라요. 좀 우리가 운동하셔야겠죠? 지난번에도 봤지만 네. 수민 씨가 이 두 분을 볼 때마다 눈에 하트가 팡 들어오는 빵. 게 네. 정말 좀 멋지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맞습니다. 저뿐만이겠어요. 모든 분들이 다 이 해시태그 인터뷰 보시면서 화면으로 들어가실걸요? 그러게 정말 멋짐이 폭발하는 남자들의 이야기였는데 네. 우리 지역의 많은 남성분들 올겨울엔 운동해야겠구나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섬세함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은 어떨까요? 네, 이어서 만나볼 분들이요. 바로 엄청난 집중력과 또 섬세함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네, 바로 개발천재, 과학천재, 포스텍의 송영훈 학생이랑요.
달콤하고 부드러운데 예쁘기까지 한 컵케이크를 만드는 이 파티셰, 이재현 파티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를 사랑하고 연구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싶은 사람 송영입니다. 저희 창의 IT 융합공학과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까지 총 4번의 창의 IT 설계, 창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창의 설계 과목을 이제 모두 다 수강해야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창의 설계 과목이 뭐 특별히 뭐 전공 지식을 배운다, 수업으로 배운다라 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찾아서 그걸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창의 IT 설계 수업에서 자율주행 자전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연구를 이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본 자율주행 자전거 영상 같은 게 혹시 모티브가 됐나요? 그 구글 영상을 보고 자율주행 자전거 만든 건 아닌데요. 그냥 이제 시작하고 나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정말 자율주행 자전거가 만약에 이제 실생활에서 만약에 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구글도 이렇게 만우절 장난으로만 치는 이런 자율주행 자전거를 과연 내가 학부생인 내가 이거를 개인 연구로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 크기의 자율주행 자전거를 바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뭐 아무런 배정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자전거에 적용하게 되면 약간 기술적인 문제도 크고 만약에 뭐 연구를 하다가 자전거 넘어진다 그럼 파손의 위험도 있고 또 시험자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로 자전거를 실제 크게 적용시킨다 보다는 조그만 모형의 자전거를 모형으로 제작한 후에 그 모형 자전거에 자율주행 기술을 넣는 것을 먼저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자전거는 자전거에 모터가 달려있어서 사람이 따로 페달질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전거가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뒷바퀴에만 모터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핸들 부분에도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조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전거가 현대 자전거의 그 기울어진 이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안 넘어지기 위한 이 핸들의 각도를 지속적으로 모터로 제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지려 한다 그러면 왼쪽으로 틀어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런 컴퓨터가 수많은 변수를 예측해가지고 이런 속도에서는 이런 기울임에서는 이런 각도 틀어야 된다 이런 연구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연구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전거가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단순히 자전거가 몇 도 기울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자전거의 속도라든지 그리고 현재 핸들의 각도 그리고 진행할 방향 이런 게 다 모두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고 그런 센서부터 값을 받아서 1초에 약 200번 정도 계속 계산하게 돼서 자전거 넘어지지 않도록 조작하게 됩니다. 컴퓨터 본인이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칩은 원래 있는 걸 썼지만 이제 그 회로 기판이라든지 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1년 넘게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연구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전거 연구를 첫 번째로 작년 봄부터 작은 크기의 모형의 자전거에서 이 자전거가 스스로 균형을 잡으면서 원하는 방향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보였었고요. 이제 그것들 발전시켜서 올해 초부터는 실제 크기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걸 구현했습니다. 이제 저희 남은 과제는 자전거가 단순히 균형을 잡으면서 넘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스스로 카메라라든지 레이저, GPS를 통해서 스스로 현재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리고 도로를 인식하여서 사람이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목적지만 설정하게 되면 거기까지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금 방학 기간 중에 학교에서 남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예상되는 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자율주행 자전거 프로토타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이고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졸업을 하고 그죠? 앞으로 어떤 진로를 내가 선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일단은 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좀 더 실력을 쌓아가고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원하는 분야, 제가 좋아하는 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연구 성과로 사람들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좀 더 세상을 좋은 곳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 제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의 선도적인 연구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20년째 달콤한 케이크와 연애 중인 파티세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경주입니다. 경주도 차가 2시간에 한 번씩 가는 암곡이라고 시골입니다. 네. 제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서울도 가고 부산에도 있고 그렇게 전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그 견문을 넓히고 다시 경주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어렸을 때부터 과자를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었고 이런 계통의 일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공부는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승부를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느 TV의 주인공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갖고 온 단팥빵을 이래 들고 가는 미디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모습이 나도 누구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내가 맛있게 만든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복싱을 잠시 운동을 했었는데 결승전에서 만났던 친구가 저는 군대에 갔었고 그 친구는 올림픽 대회에 나와가지고 TV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등병이라서 이렇게 각을 잡고 곁눈질로 복싱 경기를 보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느꼈거든요. 결승전에 만났을 때는 이 정도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길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졌었는데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번 열정을 한번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하나 만드는 그 재미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밀가루밖에 없는 그냥 밀가루, 계란, 단순한 부재료에서 뭘 하나를 만들어진다는 그게 저희 가슴에 이렇게 뛰는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가슴 뛰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책은 한 권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빵 만들고 빵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커피도 한번 쏟아보고 근데 그게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처음에 이곳은 시내랑도 떨어지고 번화가도 아니고 죽은 상권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는 일단 월세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월세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곳을 창업을 하게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 오시는 분이 저희 가족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그렇게 생산을 하고 나니까 손님이 다른 손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손님이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내 마음속으로 언제나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앞으로라도 꼭 좋은 무슨 기회가 있으면 꼭 어떻게든 저같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빵을 배우는 학생이든 이런 업을 하고 싶은 분이시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언제나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런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뭐 우리 가게에 이렇게 일을 하러 오는 친구들은 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원하는 샵을 꿈을 꾸고 저희 가게에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작은 샵들은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대기업처럼 이렇게 연구하는 부서, 생산하는 부서, 이렇게 포장 개발 이런 부서들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렇게 한계점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자기 샵을 차리고 그럼 1개, 2개, 3개가 이렇게 되면 뭐 기술적인 면도 같이 연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료도 같이 이렇게 공동 구매하게 되면 얼마든지 재료도 사기 구매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단단한 협동조합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손을 잡고 같이 이끌어가는 게 저희 비전이자 저희 꿈입니다. I'm only one call away. Call me baby if you need a friend. I just wanna give you love. Come on, come on, come on. Reaching out to you, so take a chance. No matter where you go, you know you're not alone.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수민 씨,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떤 게 놀라셨어요? 저는 과학자, 파티시하면 굉장히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굉장히 파티시에. 공통점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이 노트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 정리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늘 구상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점, 네. 또 그렇게 닮은 점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재밌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해시태그 인터뷰를 다시 쭉 보면서 느낀 점이요. 네. 사실 전혀 다른 분야인 것 같으면서도 좀 가장 기본적인 자세나 철학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정말 괜찮으신 분들만 발견한 것 같습니다. 동네 발견이 제대로 발견을 해낸 네. 거죠. 네. 자, 어느덧 마지막 영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어떤 특별함이 있는 분들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저는 글씨로 봄날을 선물하고 싶은 캘리그라퍼 장명선입니다. 저는 글씨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고요. 주로 상업적인 글씨를 위주로 디자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간판 글씨라든지 명함 디자인, 상표에 들어가는 이미지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씨 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글씨를 찾아서 입혀주는 작업이 저는 캘리그라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캘리그라퍼는 3번째 직업인데요. 첫 번째는 그냥 가장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2번째는 일본어 강사업을 거쳐서 지금 현재 글씨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나와서 19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대를 계속 다녔어요. 세무회계 쪽으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격리가 되어서 좋은 남자를 그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냥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전문대를 야간에 다녔는데, 그러면서 20대 중반까지 왔어요. 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대학 생활하고 이러는데 나는 뭐가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돈은 벌었지만. 근데 그때 마침 제 주변에 친구 하나가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을 갔어요. 그 친구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좀 다 때려치고 가볼까? 말 생각에 진짜 때려치고 갔어요. 1년을 준비해서 갔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갔다 와서 또 한 게 아까우니까 또 직장 계속 다니면서 방송통신대를 편입을 해서 일본어를 또 전공하고 또 졸업하고 또 아까우니까 교육대학원까지 가서
교육학 학위를 따고 지금 그런 식의 10년을 넘게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얻은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선천적인 부지런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패가 사실 그렇게 썩 두렵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안 되면 다른 거 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있겠지. 내가 애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지만 다른 일이 또 있겠지. 찾아보자. 그러다 찾게 된 게 이 글씨였어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직업을 알아봤는데 사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에 하다 그만둬도 비용이 가장 적게 애기 아빠한테 말할 때 문방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하다 그만둬도 남편한테 좀 덜 미안하겠다. 그런 생각이 우선 있었고 항상 그 뭔가 시작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맨날 이제 대묻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글씨 같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 저는 취업을 나갔잖아요. 제 이력서 손글씨 엄청 잘 썼거든요. 줄 맞춰 쓰는 거 우리 반 친구들 거 다 써주고 이랬거든요, 이력서를. 이 글씨를 계속 쓰면 쓸수록 아, 이게 손글씨라는 게 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서해에서 파생이 됐다고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되게 클래식하고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고 이런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캘리그라피는 꼭 서해 글씨가 아니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도구의 제한이 없고 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래서 왜 저희 요즘에 흔히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성적인 것들이 많이 주목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좀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지 않을까 수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래하시는 부분이 예, 체감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긴 사실 지방이잖아요, 경주.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세요. 농업 쪽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의식 같은 게 좀 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농업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농부세요, 다들. 농부신데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팔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예쁜 얼굴, 우리 농장에 아니면 우리 화원에 예쁜 얼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이제 보시는 거죠, 디자인을.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까지도 안 가지고 계시다가 그런 이미지를 계시다가 최근에 이렇게 오세요.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면 여태 그런 거 생각 안 했었는데 이젠 좀 이렇게 패키지도 제대로 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사람들 딱 봤을 때 아, 이거 되게 먹음직스럽다,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소비자 입장으로 든다는 거죠. 본인들도 당신들도 하나 해보고 싶다 이런 거 보면은 아, 지방에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찾아오시는 걸 보면 굉장히 인식이 바뀌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우선은 뿌듯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탁 보거든요. 지나가다 그래 보는데 좋다 이 생각이 딱 들면 첫 번째는 뿌듯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책임감이 더 커지죠. 어떻게 보면 가게가 오픈하기 전에 제일 먼저 달리는 게 상호 간판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누군가의 시작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오랜 기간 준비해서 여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작업을 대가를 받은 만큼 책임을 가지고 해야겠다. 그래서 갈수록 작업은 할수록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고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책임감이 더 커져요. 지금 현재로서는 글씨를 계속 더 오래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정각도 다시 배우고 지금 문인화도 다시 배우고 있거든요. 수목가. 근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이유는 계속 배우는 이유는 글씨 쓰는 업을 오래 하고 싶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런데 이게 내가 한계를 느끼면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각이나 문인화 같은 경우는 딱 그림, 도장을만을 배우는 게 아니고 디자인 같은 걸 배워요. 그 안에서 글씨 구도라든지 먹의 쓰임 그리고 다양한 도구 글씨만 쓸 때는 몰랐던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꿈이라면 이 일을 오래 하고 싶다. 근데 다양하게 오래 하고 싶다. 네, 좀 그에 대해서 좀 멋있게 글씨 쓰면서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세련되게 해나가고 싶다라는 게 제 꿈입니다.
least you both go out your way and the vibe is feeling stronger. With small turns to a friendship and friendship turns to a bond, and that bond will never get broken and love will never get lost. And when brotherhood comes first, and the line will never be crossed. Established it on our own, but the line had to be drawn. The line is where we reach, so remember me when I'm gone. How can we not talk about family? 저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기북에서 우리 술과 우리 식초를 빚고 있는 정광익입니다. 술을 전혀 못했습니다. 막걸리를 치면은 한 두세 잔 정도 먹으면은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더 이상 묵지를 못하는 뭐 그런 정도의 술을 마셨습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뭐랄까 권태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걸리를 한 잔 먹었는데 뭐랄까 감흥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오더라고요. 야, 이걸 내가 만들어 볼까? 내가 만들면은 이 술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시장 조사라든지 양주장이라든지 찾아다니면서 젊은 사람이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겠구나. 내가 하면은 이 술보다 맛있게, 이 술보다 더 훨씬 세련되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준비했죠. 제 성향인 것 같은데요. 수동적인 삶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학생일 때도 우리가 봉사단체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봉사도 직접 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성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누구의 지시하에 물론 회사 내에서도 능동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에 대한 뭐랄까 내적인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좀 능동적으로 좀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차에 그런 이제 막걸리 사업을 한번 뛰어들어보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직장을 다니다가 한순간에 나 사업해야겠다. 내 양주장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했죠. 와이프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한테 한마디도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하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 의견을 듣고 이렇게 그러면 내 스스로 또 망설여지고 그 망설임 하에 이 사업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능동적인 삶 자체가 좀 계속 딜레이 될 것 같은 미뤄질 것 같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터뜨려야겠다. 한 번에 터뜨리고 내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강 큰 남자고 본인 충격이 좀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는 성공한 것 같고요. 보통 기업을 하면은 5년 이내, 3년 이내 이렇게 문을 닫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성공한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은 성취감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 성취감 이루기 위해서 고생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막걸리가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막걸리 이렇게 해버리면은 시중에 몇십 년 동안 판매되는 막걸리들은 대충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그래 입 좀 시켜줄게 내가 먹어볼게 이런 식인데 제가 만든 막걸리를 소개를 하면 이거 무슨 막걸리야?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이런 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게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1년 후에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파는 것도 소비자를 만나서 직접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보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또 저희 막걸리 브랜드를 가지고 주점을 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생각을 하고 제 주위에 있는 제 친한 동료들한테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동료한테 제가 먼저 의견을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양중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좋은 생각이냐 물어보니까 술이라는 게 즐거워도 한 잔 마시고 괴롭다고 한 잔 마시고 경기가 안 좋다고 술을 마시고 경기 좋아도 한 잔 마시고 그런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이 같이 나왔습니다. 저 포함해서 세 사람이 같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각자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고 시작하자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이라든지 그 술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고 한 사람은 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나라 대기업 술 배달하는 그런 일도 경험을 해보도록 했었고 한 사람은 술만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파트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또 공부를 하고 교류를 하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조업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봐도 한 사람이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만약에 저 혼자 나와서 제가 시작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막걸리 자체가 아직까지 뭐 저가라는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뭐 1,000원, 1,000원에서 조금만 더 올리면 아 비싸다, 막걸리가 뭐 이렇게 비싸 하는 품질이 안 좋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가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막걸리를 좀 더 고품격할 수 있는 아 막걸리는 이 정도 돈을 주고 먹을 수도 있는 술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막걸리를 만들어 보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비전도 같이 생기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술이라는 자체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곳에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술 맛도 마시는 사람 성격에 따라 가지고 술 맛이 달라지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그 술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술 맛이 많이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물론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은 좋은 재료로 좋은 사람이 만들면은 좋은 술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술을 만들 때 항상 좀 경건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술이 제 나름대로는 좋은 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요 두 분 다 빚으세요. 빚고 계시죠? 네, 빚고 계십니다. 한 분은 글자를 빚고요, 한 분은 전통술을 빚으시는데요. 예, 캘리그라퍼 장명선님과요 전통주를 빚는 정광욱 대표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을 보니까 네. 공통점이 또 느껴지는 게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맞아요. 이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했다는 공통점을 찾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새로운 도전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언제든지 이렇게 일단 결단을 내리고 좀 도전한다는 정신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요, 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 많은 용기와 응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용기와 응원이 네. 필요한 사람이 여기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구요? 예, 바로 우리 김수민 아나운서에 대한 네. 이야기인데요. 네. 자, 우리 김수민 아나운서가요, 포항 MBC와 동네 발견을 떠나서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또 곳으로 네. 자리를 하게 됐어요. 어때요? 많은 분들이 아쉬울 것 같아요. 저부터 이렇게 아쉬운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요? 예. 왜 몸을 이렇게 베베꾸시는 거세요? 슬퍼서. 눈물도 안 나시잖아요. 네, 일단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많이 주신 덕분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가서도 좀 더 계속해서 도전하고 저희 동네 발견에 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고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네, 저희 동네 발견은요 계속해서 사랑
사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수미 아나운서의 앞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동네 발견 오늘은요 해시태그 인터뷰 특집으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동네 발견은요 조금 더 지역 밀착형으로 특별하게 더욱더 재미있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동네 발견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미 씨 그동안 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